안녕하세요. 파산관제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면책 채권 5번째 시간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관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고는 이제 채무자죠. 인천지방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할 때 어떤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채무에 대해 원금 600만 원만 딸랑 기재한 거예요. 이자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하는 피고의 채무에 대해 원금 600만 원만을 기재했습니다. 원심은 원심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채무자인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발생한 채무 중 원금 600만 원의 채무만 기재하고 이자 채무는 기재하지 않은 것은 설령 그와 같은 기재를 누락한 경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금 채무를 기재하면 당연히 이자 채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인 원고가 이자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에서 위이자 채권은 566조 단서 제7호에 수정한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여전히 이자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이 사건 화해계약 결정상의 사망에 해정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의무가 대여 원리금 채권의 해소순에 보더라도 원고의 이자 채무가 면책되지 않은 이상 원고는 그 불이행에 따른 효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대한주택공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에 의한 강제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래서 이제 상고가 된 겁니다. 대법원에. 비면책이 됐고 이자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는 알면서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면책이다. 단서 제7호. 근데 대법원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렇죠? 왜? 원본을 기재한 이상 피고는 파산 채권자로서 원고의 면책 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거를 비면책 채권을 한 게 절차 보장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면책 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등에 관해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채권자 목록에 원금 600만 원만 기재하고 이자 채무는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이자 채무는 비면책 채권이다. 또 그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효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주공에 인도할 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결국은 566 제 단서 제7호에 정한 비면책 채권에 관한 법리 오해, 위법이다. 그래서 이제 더 심리를 좀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파기환송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법리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이자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원금만 기재하더라도 비면책 채권은 아니다. 면책 채권, 면책에 해당된다. 그래서 사실 그 채권자 목록을 기재하면서 원본하고 이자가 이렇게 그다음 합계가 돼 있죠. 그걸 가급적 충실하게 원본하고 이자를 잘 나눠서 기재하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랬더라면 이런 사단은 안 났죠. 근데 아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방점이 그 600만 원 원금만 기재하고 이자는 별 문제 없으면 이제 그 인도 의무 그 돈을 안 냈을 때는 부동산을 인도해야 된다라는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에이, 원금만 기재하지라고 아마 좀 쉽게 생각했다가 결국은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채무자가 면책 신청의 채권자 목록에 원본 채권만 기재하고 이자 등 부수 채권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수 채권이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비면책 채권은 아니다. 그렇죠? 이자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면책이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